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두 분의 조합을 만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이래저래 두 분을 못 봤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잘 다녀와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바닷물에 너무 오래 있어서 머리가 더 노래지실 정도로 아주 푹 놀다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볼 거고요. 두 분께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명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TV로도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글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또는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채팅창에서 1등, 2등, 3등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1등 축하드리고요. 오렌지님 2등, 앵두버리님 3등까지 땅땅땅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준호님 이름도 보이네요. 주미영님, 보라맨커님 오늘 화사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땅하늘님, 또 영자, 김님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슬로라이프님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노자성님 이름도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무종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57,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자, DB손해보험 현재 가격은 58,500원에 오늘 정가를 마쳤습니다. 살짝 수익권에 계신데 이 이무종님께서는 연말까지 보유해서 목표가 7만 원 보고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DB 손해보험, 그러니까 올해 보면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실적들이 뭐 다들 괜찮습니다. 이제 올해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 사람들이 쫙 몰려 있다 그래요. 예, 근데 DB 손해보험도 이제 보면은 2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재갱신, 재계약률이 60% 정도가 됐다 그래요, 올해. 6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다시 DB 손해보험하고 갱신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사람들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단지 이제 물론 뭐 DB손해보험이 이제 올해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작년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30% 정도가 이제 더 나왔습니다. 작년이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최고치예요. 7,300억으로. 근데 작년도의 최고 주가가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1분기 때 30% 정도 더 나왔으니까 30% 정도 뭐 더 따져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지금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올해 EPS 전망치가 2021년도 EPS 전망치가 거의 피크아웃이 됐어요. 쭉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다 이제 고점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보험 업종이에요. 더 갈 걸로는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7만 원 보시겠다 그러면은 20%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하신 거죠. 네. 지금 진입해가지고 연말까지 보유해서 20%를
먹는다. 이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 지금 웬만한 종목 지금 잡으면은 연말이 아니라 그냥 한두 달 만에 또 20%를 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상대적으로 속도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30%시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이 종목에 30%나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서 한 6만 한 2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더셔가지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는 좀 다른 쪽으로 좀 더 그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만한 이제 그 종목들 좀 찾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그 종목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절반 정도는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예,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DB손해보험 생각하고 계시는 7만 원까지 가능은 하겠으나 좀 수익률이라든지 속도 면에서 아쉽다라는 평가입니다. 한 6만 원 정도에서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조금 더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 5G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도 박살내자입니다. 우리 5G 종목 한번 박살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솔리드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7,652원에 13% 가지고 있습니다. 5G 전망도 궁금하고 솔리드에 대한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5G는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원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놓는 게 맞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5G 좋아하는 뭐 전문가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내 쪽에 이통 3사의 투자가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투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약간 가짜로 5G를 판 거잖아요. 실질적인 5G 아닌데 약간 그걸로 수익이 많이 난 거잖아요. 투자는 안 했으니까. 돈은 요금은 높여받고 이걸 근데 오랫동안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랫동안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요즘에 소송도 막 걸려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KT가 먼저 이제 이 스탠드얼론으로 그러니까 이 단독망으로 5G 단독망으로 이제 이 망을 좀 전환시키고 있는 걸 시작을 했고 이번에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SKT가 이제 이 스탠드얼론 쪽을 또 이제 단독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씩 번져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 쪽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도 투자를 하는데 인도나 영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결정은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재료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투자는 하지만 실질적 설치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내년도로 넘어가면 결국 투자는 집행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솔리드가 실제로 이제 스몰셀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지금 좀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온 모습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5G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5G 특화망을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5G의 어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에요. 왜냐하면 이 통사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정부가 너희가 좀 해라 해도 본인들이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좀 목 빼놓고 기다리긴 어렵다. 근데 5G는 결국에는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이 특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려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일반적인 지금 서스6 쪽을 해. 6기가 미만에 있는 서스6로는 5G가 제대로 구현이 잘 안 돼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에는 그 28기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8기가는 이 전파의 성격상 멀리 커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28기가는 좀 특화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스팟별로.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이 그걸 이제 스팟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잘 안 이뤄졌어요. 근데 이 한전이 5G 특화망을 자기들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본인들 그 공장 그쪽 관련 부분만 28기가로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그쪽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게 어쨌든 한전이 시작했다라는 건 나머지 기업들도 일반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이쪽으로 추가적인 이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쪽으로 수요가 특화망 수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제가 보기엔 이제 저점은 찍었다. 실적 관련 부분 안 나오는 거 이미 거의 다 제가 보기에 반영이 됐고 3분기부터는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이제 꺾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은 나오고 4분기부터 조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거고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다시 한번 2019년도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수준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반등은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정도에 나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은 내년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IT 하드웨어 내에서 그래도 가격적으로 손이 가는 종목은 섹터는 또 5G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그러니까 한 3분기 한 말 정도, 4분기 초입구 정도에는 가격을 좀 재가격을 다시 한번 반등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솔리드는 지금 가격대는 홀딩이 맞습니다. 홀딩이 맞고요. 네. 한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목표가 한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G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호재들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채팅창에서도 그나래님이 5G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았는데 고진감래다. 기다려보면 좋은 날 오겠죠 하셨는데요. 5G에 대한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좀 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둘셋하나님, 오늘은 오랜만에 한숨이 좀 덜 나오는 장이었네요. 오케이 동자님도 오늘은 장이 좋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다행히 지수가 좀 잘 올라가 줬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난주 힘들었던 부분도 좀 회복을 하셨는지 걱정들 덜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전현수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화기업 올려주셨고요. 74,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이고요. 장기 투자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면서 2차 전지 다시 한번 조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손실 얼마 안 될 때 팔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까요? 하셨습니다. 동화기업 오늘 한 2.5% 하락을 했네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좀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장기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장기 투자 관점이면은 이제 모아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 그 2차전지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급등을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뭐 이제 그 2차전지 소재주들, 대장주들도 다들 이제 매물들이 좀 나왔죠. 네. 조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동화기업은 지금 이제 본업 실적도 잘 나오지만, 아직 이 동화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말씀하셨던 2차전지인데, 2차전지 쪽은 아직까지 영업 손실이에요. 네, 영업 손실인데, 네. 그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익이 난다는 쪽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순간 동화기업은 이제 그때부터 또 멀티플이 또 굉장히 또 이제 치솟을 거거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멀리 보시고 이제 전액 사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동화기업은. 그리고 증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유럽 쪽에 특히나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뭐 본업 목재 쪽에도 지금 뭐 탄탄하게 지금 그러니까 목재 이런 부분은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괜찮은 이제 사업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전액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성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동화기업 만들면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화기업의 전액 사업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어쩌면은 나중에 이제 뭐 한 1, 2년 있다가 상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지금 단기가 아니라 이제 장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75,000원대에서 한번 잡으셨잖아요. 그럼 뭐 한 65,000원대, 55,000원대 빨 때마다 나는 더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뭐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저는 동화기업은 목표가는 저는 10만 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전액 부분에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이제 10만 원 넘어갈 거고 일렉트로라이트 만약에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시라면은 지금은 보유 그리고 빠지면 더 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동화기업입니다. 본업인 목재 사업도 괜찮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밝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의견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 체크해 드렸고요. 1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전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i3 시스템입니다. 다행이다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올해 2월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23,100원입니다. 비중은 10%이고요. 2월에 2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17,000원대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몇 주 전에 한번 종목 상담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분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i3 시스템은 매도가 맞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너무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엄청 잘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모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인기가 없는 거죠. i3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에서 이 유도 미사일 관련 쪽에 레이더 장비죠. 그러니까 적외선 네. 장비 납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우리 사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없어진 거 여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네. 별로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자율주행 관련 쪽 물론 뭐 이 i3 시스템이 라이다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 또 밤에는 또 적외선 이 감지 카메라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쪽 관련해서 자율주행으로도 엮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또 자율주행으로도 안 엮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으로도 엮일 수는 있거든요. 우주 항공으로도 안 엮여요. 그러면 그래도 실적이라도 좋아지면 그래 좋아 실적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데 실적도 그렇게 또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뭔가는 많은데 마땅하게 이걸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걸 많이 장착은 했지만 그걸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뭐 자율주행을 하면 시장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종목으로 뭐 현대오토 쪽이나 아니면 뭐 모비스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나는 뭐 방산 쪽으로 하겠다 하면 차라리 그냥 방산 쪽이 좀 집중돼 있는 게 더 낫다. 우주항공이면 차라리 우주항공에 뭐 인텔리언 테크 같은 거 아예 그쪽이 맞는 게 맞는 거고 여러 가지를 많은 걸 걸치고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섹터는 그러니까 이 적외선 관련 쪽으로 그쪽에 뭐 기술이 없다거나 뭐 매출이 없다거나 그게 아니라요. 시장이 안 알아준다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최근 그런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주가를 보세요. 그냥 평이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거 하면 제가 보기엔 좀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저는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 들어줬단 말이죠.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하락할 때라도 안 하락하면 되는데 또 하락할 때는 또 따라 하락을 해요. 오르갈 때는 또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건 좀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19,000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과감하게 매도해서 다른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뭐 발은 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부분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때문에 주가도 큰 움직임 없고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또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좀 탈출해야 될 시기가 맞지 않을까. 19,000원 선에서 매도 타이밍 꼭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백산요. 백산 살펴볼게요.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000원에 50%입니다. 네, 백산 10,000원에 50%. 알겠습니다. 꽤 고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고 비중도 많고요. 예. 그러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백산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실적이 좀 잘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12,4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그 점인데 네. 그때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오늘 모처럼 이제 한 3% 올랐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오덴템이 있어가지고 뭐 주가가 갑자기 그 뭐 계속 하락을 했는지 네네. 안 그래도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아서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 보고 들어가셨고 내려올 때 매수를 했는데 그보다 더 빠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이 백산에 대한 전망과 모멘텀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예, 조정받을 때 이제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늘 강조분 말씀드리는데 조정받을 네. 때 들어가는 것까지는 되셨는데 분할 매수가 조금 안 되셨네. 이제 50%를 한꺼번에 들어가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빠질 때는 종목 자체 이슈도 있지만 시장이 빠지면 종목은 뭐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분할 매수 입장을 좀 취하시는 게 좋고 저는 30% 이상이면은 한 번에 들어가는 걸로는 몰빵이라고 보는데 지금 50%나 들어가셔서 비중이 크시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지금 되시는 거예요. 물론 올라갑니다. 백사는.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급하게 올라갔어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인조피혁 쪽 하고 있고 뭐 나이키, 리복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다가 올해 상반기 때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주로 해서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올랐는데 실제로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컨센보다는 한 22%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아졌고요. 이 회사가 지금 제일 실적 좋을 때가 2019년도가 영업이익이 320억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상반기만 17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적어도 작년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0억 이상은 올해 이제 할 것 같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주가는 뭐 올라갈 거고요. 지금 이제 빠진 12,000원 찍고 이제 빠진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또 확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완화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외 활동이 또 위축받겠다 이러면서 빠졌는데 사실 이제 백산 같은 이런 이제 리오프닝 주들은 지금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이제 올라갈 텐데 근데 백산은 지금 이제 비중이 제일 그 문제시긴 한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리시고 11,000원까지 반등은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가을쯤 되면 아마 11,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000원쯤 되면은 비중을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까지 줄이시는 게 좋아요. 30%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20% 정도만 가지고 지금 백산이 그 12,000원이 역사적 고점입니다. 지금 12,450원이.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뚫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1,000원대에서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좀 기다리시면 내년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초쯤에는 제 생각에는 신고가 한번 내지 않을까. 그 신고가가 내게 되면 그 다음에 15,000원까지는 아마 쉽게 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권에서 일단 비중 좀 줄이시고 난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50%라는 비중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실적 좋은 것도 맞고 주가도 분명히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 체크해 주셨어요. 코로나 확산 영향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보세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예. 네네. 주가가 지금 계속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하락을 했는데 네네.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투신사 연대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10만 주 가량을 갖다가 주가가 내린 이 상가격에 손질을 했더라고요. 기관들이 네네. 이렇게 팔 때는 뭔가 백산의 회사 사정이 안 좋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기관에 궁금합니다. 대한 수급이 좀 걱정되신다라는 예. 얘기예요. 네,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도 많이 나오고 오늘 또 나오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기관도 네.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냥 별 이유 없이 팔았다 샀다 그래요.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지금 뭐 이제 그리고 가령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 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또 이제 반등이 또 나오는 구간에서 어쨌든 중기적인 전망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예. 제가 보기에 지금 121선 깬 거는 시장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121선까지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 수익권에서 팔겠다 생각하셔도
충분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만큼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위안을 가지시고 시장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백산도 올라갈 종목이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갖고 있을까요? 11,000원 되면은 예, 예. 비중을 줄이세요. 안 치는데면은요. 예, 예. 그러면 여보세요? 네. 그러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있는데 수급이 예를 들어서 매도가 많든 이든간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쭉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지금 백산 사신 이유가요. 예예. 그 뭐 때문에 사셨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기관이 많이 사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원래 영업이익이 높고 장에 비해서 그거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예. 실적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보지 마시고요. 예예. 예, 실적만 보세요. 그냥 내가 들어간 예.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으면은 안 팔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럼 2분기에는 그럼 실적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왔습니까? 2분기요? 예, 예. 2분기 플러스 나왔습니다. 예, 흑자 전환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무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 걱정스러웠던 부분들 다 풀고 가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영자김 님이 올려주신 종목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매수가는 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자, 오리엔탈 전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오늘은 3% 정도, 3.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4,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오리엔탈 전공이 최근에 실적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좀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때 급등을 한번 했어요. 한번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기자재 업종의 본격적인 수익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2018년까지 적자였다가 2019년 그다음에 작년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개선시켰고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에도 한 41억 흑자, 2분기도 한 22억 흑자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조선주는 지금은 저가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게 한 2, 3개월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선주는 지금은 한번 급등을 시켰어요. 수주 모멘텀으로.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면 내년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리엔탈 전공은 그러니까 이 조선에 보면 이 위에 이제 배에 좀 크레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배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크레인들 싣고 나르는 그거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게 사실상 좀 기술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 우리나라 조선 주요 조선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래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펼쳐져 있습니다. 뻗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처도 좀 다변화돼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는 조선주는 한 3년 정도는 클락슨 쪽은 10년 빅사이클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10년까지는 모르겠어요. 반도체도 10년 빅사이클 했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럼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년 안에는 수주가 줄어들 일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환경 규제를 하고 있어요. IMO 2020 이제 다음에 IMO 2050 이거 끝나면 IMO 2030까지 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하는데 2020까지는 그래도 저유황료를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IMO 2050까지 2025까지 넘어가면 이제 슬슬 뭔가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유황료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엔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규제가 엄청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한 2023년 아니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떠 있는 배들로는 운항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030년이죠. 2030년이면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떠 있는 배들은 다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수요만 하더라도 굉장하다라는 걸 클락슨 이야기한 거예요. 신규로 새로운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거 교체 수요만으로도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클락슨인 거고 굳이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주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동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중고 성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선사, 그러니까 선사들 입장에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띄워져 있는 중고선을 폐선을 처리를 하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신규 조선을 발을 차라리 새로 발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구간이죠.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도크가 많이 비어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실적에 반영되는 거예요.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거기에 뭐 후판 가격도 올라가면서 뭐 충당금도 많이 쌓고 있고 분명히 올해는 안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좋아져요. 왜? 저가 수주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성과를 높이 받아 놓은 계약이 이제 매출에 반영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건 맞다. 다만 단기로 본다. 2, 3개월을 보고 들어가면 승부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 생각하고 내가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떨어지면 전 지금 구간에서도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 정도까지 추가 매수하셔서 평당감 낮추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 저는 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꽤 높은 가격을 봅니다. 10,000원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높게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목표가 10,000원이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핑핑님께서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33만 9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불과 8월 초에 우리 한 15만 원, 12만 원 선 정도에서 3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종목입니다. 현재는 3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기 전에 도와달라고 그러시지. 산 다음에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물론 이제 지금 그 백신이 그 임상 3상 허가가 났기 때문에 뭐 그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3상 성공해가지고 신약 개발돼서 가령 1억 도주만 팔려도 몇 조 단위다. 맞죠. 근데 이게 임상 3상이 통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통과한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게 시판될 때까지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간 거는 막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8월 10일 날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한가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막 20%씩 잡고 뭐 이게 무슨 뭐 몇천 원짜리 종목도 아니고 지금 30만 원짜리 종목인데요. 이렇게 지금 사이즈 큰 종목들이 상한가 다음에 또 막 가고 또 상한가 두 방씩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상한가 나온 게 진짜 어찌 보면은 굉장한 일이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일단 한 방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마지막 불꽃을 좀 태울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만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임상 3상 소식이 뭐 진행 단계가 들리게 되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은 더 안 가냐 물어보면은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갈 확률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크고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빠질 확률이 큰데 그렇다면은 그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들어가가지고 좀 모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20%면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11선을 또 깼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쪽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그동안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물론 종목은 좋고 앞으로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50만 원 가도 아깝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건들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특성상 단기 랠리가 한 번씩 나오면은 꼭 깊은 조정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너무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뭐 20%시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11선을 깼어요.
내일 이제 절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좀 빠지면은 제 생각에는 다음 타점은 26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10% 빼놓으셨다가 10%만 갖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지면은 그 10% 가지고 26만 원대에서 한번 잡으시고 23만 원대에서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5% 5%씩 더 잡아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분명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미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비중 관리 좀 하시고요. 26만 원, 23만 원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 그 선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500원. 네, 비중은 비중은 한 15%? 15%요.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네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네.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더 물을 이렇게 더 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매수 가능하신 거고요. 하면은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네. 앞으로의 전략을 체크해 보죠. 문서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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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메타버스 막 뜰 때 네, 그때 네. 따라 들어가셨나 보네요, 맞죠? 예, 예, 네,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중에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메타버스로 억지로 엮을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를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NC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네. 지금 메타버스로 엮은 종목 중에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딱히 없다. 그나마 그래도 엮을 만한 건 뭐 컨텐츠 기업들 아니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애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진짜 대부분 그냥 테마로 다 올랐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선익 시스템이 올라간 거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로 가면 이 VR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OLED가 고화질 OLED를 써야 된다. 그걸로 이제 선익 시스템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뭐 뷰직스라든지 코핀의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더 급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만 올랐어요. 왜? 그들은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 이후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그냥 우리나라 그냥 테마를 끼면서 올랐어요. 실질적 수혜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한 1차 만든 건 마무리됐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손절을 쳐야 되냐? 그건 아니다. 왜냐? 어쨌든 저는 선익 시스템의 본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본업은 개선돼요. 근데 본업 개선되는 걸로는 이 주가는 커버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본업만 보면 이 주가는 15,000원 정도 가면 적정 주가예요. 15,000원 가면. 그러니까 OLED 관련 쪽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형 증착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투자 규모가 엄청나지는 않아요. 반도체처럼 막 몇십조, 몇백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투자긴 하지만 이게 5조대 다 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바닥에서 실적이 올라올 수는 있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실적만 놓고 보면 15,000원에서 한 2만원 구간 정도가 그러니까 실적을 감안하는 적정 주가. 그러면 나머지 위는 뭐냐? 다 프리미엄이에요. 그 프리미엄이 메타버스라는 건데 그래도 제가 손절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메타버스라는 흐름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업이 메타버스에 뭐 수혜가 된지 안 되는 거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메타버스의 테마로 어쨌든 엮였고 시장이 만약에 메타버스가 다시 가면 이 종목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테마주는 뭐 실적이고 뭐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실적 보고 이런 거 봤으면 이런 종목 이만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움직이냐의 여부예요. 근데 저는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 조정은 필요합니다. 왜? 워낙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그냥 테마로만 올랐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씩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투자 이야기도 분명히 다시 나올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은 다시 나온다. 메타버스는. 그럼 그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다만 기다림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지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손절도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물타기를 해서 내가 빠져나오겠다 이런 것도 아니다. 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예상보다 더 빨리 다시 메타버스가 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 현금 비중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가는 종목들을 오히려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히려 타는 게 훨씬 더 맞고, 요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들어가 가지고 손절을 하지 마셔라. 이 매수 타이밍과 종목 선택은 굉장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마는 그래도 메타버스로 그래도 좀 약간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에 있는 섹터를 선택하셔서 괜찮다고 봅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고 매수가까지는 온다. 다만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그때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3, 4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손절 안 하고 빠져나오실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하지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네. 네, 궁금한 점도 근데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3, 4개월 기다려가지고도 올 수만 있다면 네. 기다릴 수 있는데 네. 네. 아니면은 어떻게? 만약에 더 빠지면 더 빠져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네.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메타버스는 지금 시장이 저는 어쨌든 하반기로 가도,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더 저는 강세장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강세장이 나오면 저는 여전히 성장주가 더 좋게 보고요. 결국은 성장주 내에서 뭐 메타버스는 소외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필요해요. 그 구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까지도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으면 충분히 기다리셔도 돼요. 이거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충분히 한 번은 더 슈팅이 나옵니다. 네. 네. 조금 더 네.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는 페르젠님께서 캠시스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03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자, 캠시스 오늘 1,9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000원대에 사셨으면 가지고 계신 지는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좀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거든요. 페르제님이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다른 종목 사면 되죠. 다른 종목을 사요? 이 종목으로는 힘들 것 같은가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빠진 게 35% 빠졌잖아요. 원금 회복하려면 70%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60% 올라가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그 상반기 때 저 회사 저기를 찾아보니까 상반기 때 누적 영업이익이 저기 적자예요. 상반기 때 1분기, 2분기 다 적자입니다. 반기 적자고. 그러니까 캠시스가 요 근래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쪽 사업한다고 아무래도 이쪽에 영업 활동을 그 카메라 쪽으로 좀 덜 하는지 올해는 그렇게 뭐 카메라 쪽에 썩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갤럭시 프리미엄 단으로 이제 카메라 공급이 되면서 괜찮게 이제 좀 지켰던 종목인데, 올해는 어쨌든 상반기 때는 좀 상당히 좀 실망을 줬어요. 8월 13일 날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했기 때문에 8월 13일 이후로 더 빠졌죠. 2,000원대가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팟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 팔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뭐 그 3,000원대 위에서 사셨으면은 적어도 연초에 사셨으니까 6개월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3분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새로운 그 폴더블 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회사 부품을 썼는지 이런 거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 봐야지 이 회사 부품이 거기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차피 팔고, 저는 뭐 이제 쉽게 그냥 제 종목이 아니라서
뭐 팔고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지금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3분기 때까지 3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그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3분기 실적 확인 전에 2,600원 단 오잖아요. 그럼 2,600원 넘어서면은 여기서는 이제 과감하게 손실 줄여가지고 손절을 좀 한다 생각하시고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2,600원 회복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지금은 뭐 10%짜리가 지금은 그 전체 계좌 비중 10%짜리가 뭐 6%, 7%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팔기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 그리고 2,6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네.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2,600원이 1차적인 대응 라인이고요. 그 이후에 3분기 실적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토마토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자화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2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추매해서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추매 괜찮을까요? 자화전자는 지금 가격이면 추매해볼만 합니다.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자화전자의 전방 업황이 좋아지잖아요. 어쨌든 자화전자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스마트폰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한동안 스마트폰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최근에 또 가격 조정까지 나왔다라는 거면 지금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한 5% 정도는 전 더 하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종목을 막 20%까지 가져갈 종목은 아닌데 5% 정도는 지금 가격대라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백을 좀 낮춰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폴더블 삼성 이제 신작 갤럭시 폴드의 분위기가 좋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플래그십 모델 쪽이 자화전자는 많이 팔려야지 그쪽에 들어가는 뭐 AF 액추에이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폴디드 줌 관련 쪽에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쪽이 좀 잘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플래그십 모델이 새롭게 나왔고 그게 반응이 좋다라는 거.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이제 또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그래서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AR 관련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다. 그러면 이 가격대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하셔서 그래도 들고 가시면 25,000원은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추매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한 5% 정도만 더 하셔서 끌고 가셔라. 전방 업황 개선된다. 그러면 연말 정도까지 가면 한 25,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스마트폰 업황 호조라든지 자율주행 또 메타버스까지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추가 매수 지금 타이밍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2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네요. 자, 다음 상담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포스코 진단하겠습니다. 김명수 님이고요. 33만 8,00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지금도 40%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비중이 40%시면은 좀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예, 저는 그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손실이 얼마 안 되세요. 지금 손실 난 게 보면은 뭐 10%도 안 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또 급히 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비중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는 일단 그 이제 철강 산업 쪽에서 이제 올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시장 전망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안 팔린다가 아니라 올해가 이제 그 실적의 정점이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 때 뭐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철강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오를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거고 네. 아니다라고 하는 쪽은 아니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단에서 폭발적일 거기 때문에 더 그 실적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그래도 33만 8천 원을 지키다가 이제 시장 탐에서 무너지기도 했고 또 중국이 원래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얘기하기로는 이제 중국도 이제 공해 그 탄소 그 문제 때문에 중국의 이제 그 기존 이제 노화된 고르를 쓰는 철강 업체들 많이 문 닫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살려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자기네들이 생산 안 하고는 이게 그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산업계에서 정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네. 수입에 의존했다가는 이거 우리 그 개발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언젠가는 분명히 문을 좀 닫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돌아가고는 있는데 문 닫고 뭐 그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을 점점 닫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잖아요. 내년에 SOC 사업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피크아웃이라 할지라도 내년도의 실적이 그럼 올해보다 엄청나게 빠지느냐?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가령 이제 철강 가격이 빠진다 할지라도 수요단에서 그러니까 P가 빠져도 Q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비등비등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일단 반등은 나올 거고요. 40만 원까지 일단 재도전은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40%시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무거운 종목에 40%를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시장이 많이 빠졌을 적에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가령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기 투자하기 딱 좋은 이제 중장기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에 뭐 이런 이제 우량주니까 어차피 들어간다 40%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단에서 이런 그 무거운 종목에 40%나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올라가면은 40만 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그 목표가 일단 4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다시 한번 좀 40만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지금 비중 40%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진단까지 오늘 야한 진단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장에 대한 전망들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겁니다. 또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러한 흐름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포인트 만나볼 수 있는 투자의 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이 그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네. 어떤 내용 하실 건지는 10시에 이제 본방 사수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쏠쏠한 추천주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서진 전문가님은 잠시 후 10시에 뵙도록 하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